자, 다음은 오늘 마지막 순서네요. 스마트 치과의 강진영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할 치과의증사 강진영입니다. 네,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어떻게 하면 신안을 좀 더 많이 끌어올릴 수 있을까, 아니면 병원 매출을 얼마나 올릴 수 있을까, 이런 경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고민하시는데요. 저는 오늘 환자를 위한 나의 작은 울림이라는 주제로 우리 병원에 찾아오는 환자들을 어떻게 행복하고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환자분은 뭐뭐다라고 했을 때 뭐뭐가 어떤 걸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요, 환자분은 콧대 높은 여자친구와 같습니다. 항상 신경 써줘야 되고 잘해줘야 되고, 조금이라도 불만이 생기면 너 변했어, 예전에 안 그랬잖아, 이러면 언제든 저를 떠나버리고 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요즘 환자들은 콧대만 높아지고 제 주변에는 그런 콧대 높은 여자친구를 잡을 경쟁 상대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미 저를 선택한 환자들도 떠나려고 하고 바람을 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럼 바람 피려고 하는 콧대 높은 여자친구를 어떻게 잡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왜 그분들이 우리 병원을 떠나가려고 할까요? 왜 바람 피려고 하는지 먼저 치과에 대해서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대부분 바늘에 찔리거나 치과 소리에 두려워할 것 같지만 막상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원장님이 너무 진료를 빨리빨리 진료하거나 진료할 때 아무런 설명도 없고 계속 입 벌리라고 해놓고 다물라는 소리는 안 하시고, 이런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 매력 발산을 한 후부터 매출이 증가도 하고 구안수가 늘어난 겁니다. 제가 처음에 스탑일 때는 매력 발산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진료팀장이 되고 나서 조금씩 제 매력을 보이고 나서 이렇게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대부분 환자분들 소개로 아니면 직원들 소개로 많이들 내원하십니다. 그러면 4가지 매력 법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리멤버 법칙. 우리는 환자분들을 기억하고 그들 또한 우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저희 병원에 20대 남자분이 내원하셨어요. 대부분 환자분이 어디가 불편한지 먼저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 원장님을 콜하실 겁니다. 근데 저는 그 전에 환자분께 한 번 더 여쭤보죠. 혹시 대구 분이신데 서울로 공부하러 오신 거냐고. 근데 환자분은 깜짝 놀라죠.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하죠. 과연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환자가 대구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사람들마다 자신의 고유번호가 있습니다. 그 고유번호는 13자리인 거 아시죠? 이 환자는 67이라는 바로 경상북도 대구를 나타내는 겁니다. 부산은 09에서 12고요. 이 중간의 숫자가. 울산은 85. 몇 가지 숫자들이 있어요. 제가 이걸 기억하고 있어서 환자분들과 소통에 물꼬를 트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왜냐하면 외롭기 때문에 좀 더 저한테 의지하게 되고 저 또한 동감합니다. 저도 경상도 사람이에요 라고 하면서, 그래서 쉽게 환자분들이 다가올 수 있게끔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경상도 사람들의 특징을 제가 좀 알아요. 절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면 안 돼요. 그 조금이 진짜 조금인 줄 알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하나하나가 사소한 메모가 이 환자분과 나의 스토리가 되는 거죠. 이거는 다 제가 환자분한테 항상 대화를 하면서 나눠 적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는 환자와 의료진 간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간의 정이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도 아마 메모를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제가 거의 환자분의 거의 속사정까지 다 알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두 번째로 펌 법칙인데요. first, 먼저 다가가고 그들의 언어로 얘기하고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first,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야 되는데요. 주변에 벤츠차도 갖고 있고 스펙도 좋고 집안도 좋은데 왜 내가 봤을 땐 부족한데 저를 선택했을까요? 제가 봤을 땐 제가 얼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얼짱이 얼굴이 예뻐서 얼짱이 아니라 웃는 미소가 예뻐서 얼굴의 짱, 얼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 있을 때 내 모습과 남자친구를 만나러 갈 때나 연인을 만나러 갈 때 내 모습. 되게 꽃단장하고 향수 뿌리고 계속 웃는 연습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연인 또한 저를 선택한 겁니다. 그러면 환자들도 우리를 선택할 수 있게끔 웃어주셔야 되고 미소 지어주셔야 됩니다. 거울은 먼저 웃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웃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치과에 오면 환자분들이 이해 못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뼈 이식을 해야 되며 임플란트며 그거는 환자분들의 언어로 얘기를 해드려야 됩니다. 제가 할머니가 왔을 때 항상 꽃 얘기를 하거든요. 임플란트를 할 때는 어머니 여기 노란 튤립꽃 있잖아요. 이 노란 튤립 어머니가 심으려면 씨앗 뿌리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뿌리가 자라나게 되고 줄기가 자라나게 돼요. 그리고 또 어머니가 관심과 사랑을 주면 꽃봉오리가 자라나게 돼요. 임플란트 또한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꽃의 뿌리에 해당하는 거 받고 나면 충분히 기다려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잇몸이 아물면 기둥, 줄기에 해당하는 걸 연결을 할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그 꽃봉오리, 치아 머리가 올라가요. 그래서 꽃도 하루아침에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이 충분히 걸리잖아요. 임플란트 또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고요. 꽃을 심을 때도 흙이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임플란트 심을 때도 그 주변에 뼈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뼈 이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쇼 법칙인데요. 우리 환자분들 설명할 때 이렇게 파노라마 찍어놓고 원장님이 여기 충치 있어라고 설명하잖아요. 대부분들 이거는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아마 실천하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듯한데요. 대부분 이렇게 시술 전이랑 후를 가장 많이 찍고 있습니다. 근데 연인들 관계에서 또 비유하자면 처음에는 예쁘다 좋아 해주다가 어느 정도 좀 익숙해지면 얘가 진짜 날 좋아하는 건가? 의심이 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중간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항상 너 사랑해주고 중간에 여자친구면 뭐 명품백을 하나 사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중간 포토가 필요하다는 거죠. 처음은 잘 찍어요. 또 끝도 잘 찍고. 처음에 환자분들한테 여기 충치 있다고 설명했으면 제거하고 나서 어머니 보이시죠? 제거하고 나니까 충치가 더 이렇게 심하게 됐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떼우는 정도는 안 되실 것 같고 신경치료하고 전체적으로 씌우시는 거 진료하셔야 될 것 같다고. 환자는 보고 안심하고 믿습니다. 그래서야 저희 병원에 신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감 법칙인데요. 우리가 사람이 처음 왔을 때 몸짓을 보고 그 사람이 눈빛이나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말하는 것보다 그 얼굴 표정에서 다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저희 병원에 30대 중반의 여자분이 오셨어요. 되게 누가 봐도 도도하고 까칠하고 그런 느낌인데 오늘 할 진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 어디 사는지 알아요? 환자가 이런한테 묻는 거예요. 처음에 이걸 왜 나한테 묻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네 어디 사시는데요? 했더니 저 강남 살거든요. 그래서 속으로는 근데 어쩌라고 이러고 싶었지만 네 저희 원장님이 오늘 강남 스타일대로 진료해 줄 거라고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진료가 들어가는데 한참 진료를 하고 나니까 환자분 손톱이 저렇게 자국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국이 나 있지 생각했는데 겉으로는 도도하고 센 척했지만 지금 진료 자체가 굉장히 무서워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손을 잡아드렸어요.
그리고 진료가 끝날 때쯤 제 손도 저렇게 됐어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좀 안심하고 편안하게 진료 받을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할까 하다가 이거는 아기들이 갖고 노는 딸랑이에요. 이거 만지는 것 자체가 되게 촉감도 좋고 부드럽거든요. 우리가 무서우면 다른 사람 옷깃을 잡는다거나 손을 잡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아기 딸랑이 사는 거 어떠냐고, 그러면 만지는 것도 촉감도 좋고 환자분이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강남 여자는 손톱 자국은 더 이상 생기지가 않았고요. 그리고 우리 무서우면 왼손 들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못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중간을 누르면 삑삑삑삑 소리 나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가 지금 아프구나, 마취를 조금 더 해달라고 하구나, 그 부분을 이제 캐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마 병원에서 원장님들이 바로 마취하고 오늘 여기 입 뽑을게요 하고 마취되면 진료하겠습니다 하고 훅 나가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어떻게 하면 환자들이 원장님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하에 제가 원장님한테 저처럼 사소한 얘기를 좀 많이 걸으라고. 그래서 원장님도 바뀌기 시작했고, 오늘 비 오는데 우산 가지고 오셨어요? 둘째 날 때 다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 소개팅한 남자 어땠어요? 사진 봐요. 이렇게 원장님도 처음에 앉자마자 진료적인 얘기보다 사소한 얘기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제가 왜 콧대 높은 그분들에게 선택됐는지 아시겠죠? 이제 여러분들은 콧대 높은 환자분들이 오면 기억해 주셔야 되시고요. 가까이 다가가서 웃어주시고 그들의 언어로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여주셔야 돼요. 내 마음이 이렇다는 걸. 그러면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환자들이 시들어가는 감성을 자극하는 방법의 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행복해야 환자도 행복하고 환자도 행복해야 우리 병원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돌아가셔서 그 시들어 있는 감성을 자극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지루함이 조금 이제 시작될 무렵인데 아주 유쾌한 강연 감사합니다. 굉장히 즐겁고 아주 그 유쾌하면서도 아주 핵심 메시지가 좀 잔잔하게 담겨 있는 그런 강연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우리가 행복해야 환자가 행복하다는 메시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결국 우리가 슈퍼 스텝이 되기 위해서는 일하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고 일 자체가 정말 즐거워야 되거든. 사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고객들도 만족하는 것이고 행복한 것인데, 지금 그 강기현님이 계시는 쪽에 지금 말씀하신 다양한 뭐 의견들, 깜찍하고 아주 도발적인 이런 생각들이 어떤 식으로 해서 내 의사결정이 모아지고 그게 시스템화되는지 그런 과정에 대해서만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옮긴 데는 지금은 다른 병원에 스카웃 받아서 지금 있고요. 이제 그 전에 병원에서 다 했던 하고 이제 지금 병원에서도 실천하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뭐 누구의 의견이라기보다 처음에 스텝일 때는 좀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환자들과 스몰 토킹 하는 정도가 다였어요. 왜냐면 어린 연차는 계속 환자 옆에 어시스트밖에 안 서기 때문에. 그런데 좀 팀장이 되고 나니까 내 스스로 눈치 좀 덜 보고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하면 쟤 뭐야? 이렇게 오바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에 처음엔 되게 좀 조심스러웠어요. 그리고 연차가 조금씩 쌓일수록 그 아까 말했던 제 매력 발산도 조금씩 올렸던 것 같아요. 이제는 제가 진료실장이니까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네, 저도 진료를 거기서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매력 발산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실장으로서 밑에
뭐 밑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내부 직원들이 있을 것이고 이러한 본인의 마인드와 이러한 방식이 서로 공유되지 않으면 일관성 있는 어떤 것이 전달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또 성격이 다 이 내부 직원들이 다 다를 수 있고 어떻게 끌고 나가시나요? 제가 사람들을 조금 나름 잘 볼 줄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그 전에 일했던 스태프들은 이제 유쾌한 직원이 있는 반면 또 유쾌한 직원은 저랑 같이 스몰 토킹은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전에 팀장일 때는 실장님한테 혼났어요. 너무 쓰잘데기 없이 말이 많다고. 그러니까 그 후배랑 저랑 같이 이제 혼났거든요. 근데 또 근데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조용하고 그런 경우에는 환자 별로 말도 없이 조용히 진료받고 싶은 환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분들한테는 조용한 환자를 오히려 그냥 진료만 묵묵히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적절하게 배치를 하는 정도예요. 네, 저기 환자를 위한 작은 울림, 리멤버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기억력 나쁜 사람은 이해를 잘 할 수 없는 건가요? 아니요. 그래서 항상 메모를 다 입력을 해놓고요. 그래서 그 전에 진료하기 전에 환자분 진료가 어디까지 이루어졌나도 먼저 보지만 이 환자가 뭐 어떤 질환이 있는지 뭐 아까도 말했지만 둘째가 곧 나야 된다.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뭐 제가 사소한 거 다 적는다 그랬잖아요. 첫째는 딸이어야 되는데 꼭 둘째는 아들이어야 된다. 막 이런 사소한 것까지 다 적기 때문에 원장님한테 뭐 비결이 뭐냐 이런 소통할 수 있게끔 다 해드립니다. 아니면 그 전에 원장님한테 미리 이분은 이렇다 설명은 드리는 거죠. 결국은 지금 그 실장님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는 스스로 동기부여나 밑에 분들하고 굉장히 아주 역동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문제는 결국 우리가 받는 진료 서비스에 대한 그 만족도를 이제 이용자들이 판단할 때는 핵심 진료 서비스를 받을 때 뭐 원장님이든 핵심 진료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생각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기본적인 회사의 뭐 원의 방침이라든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순리적으로 됐다는 문제가 없는데 이를테면 실장님 포함한 스태프들의 생각들이 분명히 다른 경우가 있단 말이죠. 컨플릭트가 있을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뭐 원장님이든 그 소위 말하는 의사결정권자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그걸 자연스럽게 끌고 가는지 그런 식의 과정들에 대해서 조금만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뭐 제가 일일이 이제 이런 아까 전에 뭐 아기 딸랑이 이런 거는 회의 시간에 건의를 했을 때 다들 반응이 웬 딸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처음에는 가장 싼 거부터 시작했어요. 그 다이소 가면은 개 장난감이 있어요. 그 개 장난감이 되게 1,000원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그걸 시작했는데 그게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근데 반응은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나서 업그레이드 된 게 저건 오가닉에서 나온 그래서 비싼 거를 원장님께서 사주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투자를 안 하고 저렴한 거부터 좀